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증시 깨부시기의 홍대현입니다. 자, 최근 그 시장의 그 변동성이 상당히 높은 이런 그 모습이 나타나고 또 바로 그 엔저라는 부분 환율과 더불어서 상당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좀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그 잣대 방향성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과연 어떤 업종이 좋고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대응할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선 증시 깨부시기 시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우선 첫 번째 지수 깨부시기를 우리가 하면서 과연 글로벌 시장의 그 흐름들이 어떤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글로벌 시장의 어떤 그 이슈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는데요. 일단 최근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바로 미국이란 나라, 또 중국이란 나라와 더불어서 최근에는 일본과 EU라는 이러한 그 복합 변수들이 상당히 그 많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요새 주식하시는 분들 되게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과연 중요한 그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살펴본 이후에 대응하는 이러한 그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상당히 일단은 그 IT 기술 그 수출 업종들이 이제 그 저점을 찍었다, 저점 매수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도 되게 이러한 그 지수 깨부시기에서 글로벌 증시의 어떤 이슈를 우리가 살펴본 이후에 방향성을 잡고 매매 전략을 좀 수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시장의 이슈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간파하고 대응하는 전략을 좀 삼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미국 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과연 미국 주가 최근에 연신 아주 신고가 행신을 해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급등을 좀 했던 부분인데 과연 미국이 지금 추가 반등할 것인가,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미국은 이제 최근에 그 주요 경제 지표를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오면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현재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데요. 연말에 이제 쇼핑 시즌이 되면 상당히 미국은 지갑을 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고요. 또 이제 연방준비제도에서 의사록을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된다. 그동안에 이제 양적 완화는 거의 이제 축소가 완료됐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과연 조기금리 인상 여부가 이런 바로 FOMC의 그 의사록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최근 그 미국 경제 지표들을 보면요, 상당히 여러 가지로 긍정적 흐름이 그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최근 그 미국의 그 주가 그 흐름을 봤을 때 상당히 그 다우존스나 나스닥 거침없는 브레이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상당히 급등을 좀 해줬던 이러한 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은 최근에 이제 그 일반론적인 얘기로 경제 지표가 좋다는 이러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에 상당한 어떤 그 기대치가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그 흐름을 봤을 때 최근에 상당히 경제 지표에 대한 그 기대가 좋은 부분이고요. 또 시장의 지배적인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그 상승이 이렇게 V자형 상승 이후에도 상당히 급등을 좀 해주는 이러한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그 최근에 그 중간 선거가 이제 마무리되면서요, 이제 양적 완화 종료도 어느 정도 이제는 우리가 예견하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미국 자체를 봤을 때는 최근 한마디로 순탄하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순탄한 길로 미국 시장은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들어오면서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가 물론 질적으로는 좋지는 않지만 양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 또 이런 그 경제 지표가 좋아진다면 과연 미국에서는 조기금리 인상을 바로 내년 그 중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에 어떤 그 예의가 나오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나라를 상당히 뒤흔들었던 부분이고요. 신흥 아시아국 신흥국에 대해서 상당히 그 뒤흔들었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미국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먼저 우리가 글로벌 시장의 그 시장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경제는 좋습니다.
상당히 좋기 때문에 경제가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날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볼 때 바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기 금리 인상 여부가 상당히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미국이 상당히 주가가 상당히 뜨면서요. 그동안 이 16,000포인트에서 17,000포인트까지 오면서 피로감을 조금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피로감, 과거보다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 주가에 어떤 요소로 현재 적용될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우선적으로 일단 경제 지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현재 그 지표 부분들의 뭐 PMI 지표든 이런 전반적인 소비 심리든 이런 부분은 그래도 좋다 쪽으로 나타날 때 아마 미국의 그 FOMC에서는 이 경제 지표에 의해서 양적 완화는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게 금리 인상과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있겠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의 풀어야 될 숙제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금리 인상 여부는 미국 경제만을 갖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미국에서 이제 그 발표가 되는 현재 그 FOMC 의사록이나 이 부분을 볼 때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유보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좀 이제 왜냐면 일본이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GDP 지표가 예상보다 돈을 많이 풀었는데도 별로 좋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세계 경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데 거기서 바로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 세계 경제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은 틀림없이 앨런 의장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요번에 그 양적 완화를 하면서요. 종료하면서 미국에서는 조기 금리 인상 여부는 조금은 좀 더 지켜보자. 컨시더러블 타임을 조금 가져가자. 뭐 이런 그 예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다 지워버리고 현재 공통분모를 지워버리고 남는 것은 결국 미국이 주가가 상당히 떴는데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힘이 계속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상당히 보시면은 그림상 엄청난 탄력을 주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17,705포인트에 오면서 약간의 행보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아무리 좋은 호재도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거기서 일단 차익 매물에 대한 욕구, 이식 매물에 대한 욕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좀 남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치 뭐 이런 부분은 주가를 갖다가 조금씩은 올릴 수 있겠지만 급등하게 하는 요인은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어쨌든 미국 영향이 국내 그 증시에 어떤 형태로 현재 반영될 거라 볼 때 일단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다면은 그 부분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미국의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겠고요. 연말에 쇼핑 시즌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미국 시장은 확인을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이 일본입니다. 저는 아주 일본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의 수출 관련주들이 상당히 그 애를 먹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이제 배경은 누구냐? 요 성장률. 아베죠. 아베가 아베노믹스를 만들면서 거침없는 경제 정책을 막 나름대로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그 일본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무모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성공하면 영웅이 되는 거고요. 실패하면 이제 아베노믹스는 절단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그 지표가 좀 발표됐는데요. 바로 일본의 그 경제 성장률이 3분기 7월부터 9월까지죠. 근데 현재 총생산 비율을 이런 부분이 볼 때 지난해 동기 대비 현재 1.6포인트 정도 프로 감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나라한테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한테는 호재냐 기회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 그 블룸버그 TV 부분에서 그 JP모건의 일본의 그 주식시장 분석 총괄 담당자 얘기한 거는 일본이 지금 현재 경기 침체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경기 침체. 즉 뭐냐면 그동안에 경기를 살리려고요. 우리가 이제 그 환자를 빨리 케어를 시키려고 좀 강도 높은 약을 갖다가 처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그 약한 약으로는 안 되니까 강도 높은 처방을 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환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 호전이 되는데 요번에 GDP라는 걸로 검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 완쾌 속도가 늦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백약이 무효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뱀탕 좋잖아요 몸에. 그거 자주 먹으면 몸에 안 받는다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본 경기를 살리려고 일본에서 상당한 이러한 그 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그 이런 곤욕의 치료 이런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어떤 삐걱거림 부분이 현재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 주가 보시면은 상당히 우리가 장대음봉 캔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대음봉 상단에서 나타났잖아요. 어제 모양이 상당히 좋았던 부분인데 상단에 나타나면서 음봉이 그 5일선 이평을 하회한 이러한 모습을 보이죠. 되게 이제 5일선 이평이 이탈되면 조금 조심하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부분인데 특히 현재 일본의 그 흐름을 볼 때 왜 이 부분이 나타나면 이제 일본은 정치적으로 또 불안해질 것 같습니다. 현재 왜냐하면 소비세 인상 6%에서 8% 인상 이 부분이 소비세 인상을 갖다가 요번에 유보를 하자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소비세 인상. 그래서 이 소비세 인상을 유보해야 되느냐. 그러나 반대편 안 그러죠. 야, 이거 돈 풀었는데 약 또 되게 저거 했는데 그 못 살아나는데 거기서 또 소비세 인상 그 유보를 하게 된다면은 미국 경기가 현재 그 부분에서 또 못 살아났을 경우 그러면 세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돈을 갖다가 걷어들일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풀어나가지고 나중에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현재 나타날 수 있겠고요. 어쨌든 요번을 그 기점으로 해서 일본은 추가 양적 완화는 상당히 이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추가 양적 완화. 이거 돈 풀었는데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기다가 돈을 갖다 풀기는 뭐하고 이제 바로 그 소비세 인상을 그 현재 연장을 하자는 이러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특히 이 소비세율 그 추가 인상을 연기하려면 조기 총선 현재 실시를 해야 된답니다. 의회를 갖다 해산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본의 정치적인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경제 논리보다는 이 그 정치 논리가 상당히 부각되면서 일본은 약간의 안개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주가적인 측면이 별로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옛날에 일본이 좀 빠져야지만 우리가 좋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일단은 일본 경기가 안 좋은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엔저라는 부분 때문에 경쟁 심리 때문에 그런데 일본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도 좋지는 않습니다. 일본 경기가 살아야 되는데 일본 경기가 살아야지 얘네들이 엔화 강세로 엔화를 갖다가 그 속도 조절을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얘네들이 돈을 더 풀 수도 있고 엔저를 더 용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게 얘네들이 엔저를 용인했을 경우 우리나라 최근에 그 환율 부분이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줬던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한국 그 원 달러 이렇게 보시면은 뭐 오늘도 1,10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올리면 수출 관련주는 좋은데 올리면 환차손 때 외국인들 빠져나갈 것 같고 이것이 이제 가장 그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 최근에 우리가 이제 그 나왔던 그 얘기대로요. 즉 일본은 116엔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급등을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도 이제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풀었는데 환자가 못 살아나니까 이제는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베는요. 그게 이제 아베노믹스가 이제 뭐 산으로 가야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 배의 항로가 그동안 참 상당히 순탄했었어요. 그런데 후유증은 항상 있잖아요. 우리가 그 상당히 강도 센 약을 먹게 됐을 경우 캐치하지 못했을 경우 또 다음에도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겁니다. 바로 100엔당 지금 그 943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현재 950원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950원 정도의 어떤 그 걔네 환율과 그러니까 엔저와 동조화를 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럼 니들 많이 올려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니들만 쩝쩝하겠다는 거예요. 바둑 두다 보면 이렇게 똑같이 두는 데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또 똑같은 자리에 오른쪽에 두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동조한다는 게 그거예요. 얘네 엔저라면 우리도 엔저 간다. 그래서 요번에
일본의 그 현재 이런 그 GDP 성장률의 그 부담감이 상당히 그 우리한테 부담감은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바로 스무딩 오퍼레이션. 이래서 미세 조정에 들어가면서 950원 정도에 맞춘다면은 일본에 대한 그 현재 부담감 부분은 과거 같은 엔저 충격 부분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러한 그 측면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현재 일본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보다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때는 상당히 컸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조화 현상하고 한번 딱 우리가 맞을 때가 무섭지만 맞고 나면 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본의 그 흐름을 볼 때 일단은 동조화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워낙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좀 맞아서 음봉이지만은요. 일본 엔화 보세요. 엔화도 최근에 이건 일본 주가고요. 일본 주가인데 일본의 엔화를 보면은 N 달러죠. N 달러 보면 상당히 얘들도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브레이크 없어요. 이거는 이제 정책이 아니에요. 이제는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일본도요. 이제는 여기서 어떤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 나라하고 애나 계속 저평가 시켜놔가지고 그것이 물론 수출 쪽엔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국가 경쟁력이 체력이 약해진다는 것도 하나의 단편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측면들을 볼 때 상당히 그 일본의 그 현재 GDP 감소 부분은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현재 가능성을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일본이 이제 정치계 상당히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상당히 시끄러워지면은 이것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장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그렇게 돈을 풀었는데도 경기가 안 살아난다면 일본 경쟁력이 약했다는 것을 반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좀 싸게 경쟁시키게 해서 엔저를 해줬는데 그렇게까지 일본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살아난다면은 문제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수출 쪽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걔네들은 수입이 부존 자원이 없잖아요. 일본 애들은요. 그래서 부존 자원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담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환율 쪽에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미국은 이제 금리 쪽입니다. 금리 쪽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환율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중국의 후강통입니다. 오늘이 이제 중국의 그 상하이와 더불어서 홍콩과 연계 거래를 하면서 새로운 그 현재 변화죠. 그래서 27일 기준으로 어떤 그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이 그 중국의 이러한 그 후강통 부분은 저는 중국이 신뢰감이라고 봅니다. 신뢰감.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외국 애들한테 안 내줬어요. 근데 얘네들은 중국의 A 시장을 내놓잖아요. 홍콩을 통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중국도 그 외국인들이 거래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간접 평가가 되는 거죠. 직접 상대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중국이라는 주가를 과연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신뢰감을 저는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이것이 나타날 때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과연 중국의 후강통이 나타나면서 어떤 현상이 그 현재 진행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볼 때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어떤 그 상하이와 홍콩에 연계돼서 이제 거래를 하는데 상하이 A 증시가 이제 진입이 반영이 낮아, 그러니까 들어가서 매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우리 한국에 홍콩과 협약된 증권회사 통해서 홍콩을 통해서 중국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기대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과연 이 중국에서 우리가 후강통을 시행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고 뺏길 수 있는 게 뭔가를 볼 때 지금 현재 중국 쪽은 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의 그 자금이라 그랬잖아요. 외인들의 자금들. 이 자금이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중국이 상대적인 매력감을 느꼈을 때는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그 수급상 초기에 우리가 소외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과연 그런 그 영향이 미칠 수 있냐 볼 때 단기적으로 미칠 수 있답니다. 단기적으로는 제가 외국인이라도 한국보다 중국 새로 오니까 그 종목 좋은 거 있나 찾아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어떤 메리트를 느끼면서 또 중국의 그 매매를 하는데 중국이 왜냐하면 최근에 그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퍼 부분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종목들도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홍콩하고 물론 그동안에 주가가 뜨면서 후강통 전에 주가가 미리 바란스를 많이 맞췄다 하지만은 어쨌든 중국이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중국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인 메리트가 있을 수 있고 우리보다 캐파가 크다는 겁니다. 캐파가 상당히 크다는 이런 그 측면들이 중국의 돈으로 좀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측면들이 크게 좀 부각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십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우리나라 주가에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뭐냐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 우리나라가 그 최근에 그 외국인들한테 어떤 그 인지도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뭐 별로 크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중국이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한국이라는 부분에 상대적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조선업종이 있는데 한국 조선업종이 어떠냐? 중국의 철강업종, 한국 철강업종이 어떠냐? 이런 부분에 그 상대적인 어떤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우리나라 주가도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이 있다 이런 측면들을 얘기할 때 부각이 될 그 어느 정도 그 긍정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는데 요 아래 부분 국내 그 화학이나 금속 소비자 서비스 이건 단기 시각입니다. 왜 단기 시각이냐면 어쨌든 우리가 중국이 후강통 문을 열던 말던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느냐. 그리고 퍼 부분이 이제 낮아져가지고 주가가 밀려가지고 저평가이 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봤을 때 화학업종, 요새 화학업종 좋잖아요. 금속업종, 철강이라든가 이 부분하고 엔터테인먼트과 레저 또 뭐 저도 어저께 그 산에 갔다 왔지만은 저쪽 그 내려오면서요. 인왕산 쪽에 내려오니까 거기 경북궁 열어놨잖아요. 거의 80%가 이거 들고 한 게 뭐 다 중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만큼 중국의 어떤 엔터테인먼트 레저 쪽이 상당히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은 단기적으로 수급적인 어떤 불안감은 우리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그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일본과 미국과 글로벌 시장의 이슈를 좀 살펴봤던 부분인데 특히 중국의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금리라는 부분에서 부담감이 있지만 바로 지금 일본 경제가 안 좋은데 그 유럽도 이제 돈을 풀라 그러는데 드라기 총재가 이제 풀라 그러는데 여기다가 금리를 바로 조기 인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측면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얘네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근데 얘네들이 흔들리면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주가에 많이 영향을 안 미쳐요. 펀더멘탈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나라 주가가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데 얘들은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현재 보겠고요. 일본의 경제 성장률 볼 때 환율 부분에 문제가 있죠. 우리가 동조화라는 현재 그 정책으로 얘네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그 부담은 없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도리어 경제 지표가 좋아진다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얘들보다 우리가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장사한다니까 장사 잘 되게 얘네들이 돈을 갖다 풀었는데 생각보다 뭐 수출은 좀 늘어났겠죠. 뭐 도요타나 이런 데서 생각보다 그 일본이란 큰 국가를 봤을 때 GDP가 좋지 않다면은 약간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부 정책, 그 정쟁 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중국은 이제 후강통, 이 부분이 우리나라한테는 후강통 부분은 약간은 부담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 흐름을 좀 살펴봤고요. 제가 외국인 자금의 추가 이탈 여부, 요 부분은 그렇게 현재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게 바로 엔화 동조화, 원화 엔화 동조화 부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보다는 큰 염려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이제 후강통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매매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혜택도 좀 줍니다. 처음에. 들어오면은, 혜택도 주는데, 일단, 뭐, 옛날에는 중국에서는 데이 트레이딩 하지 마라. 우리 단타 많이 하잖아. 시켜봐. 단타. 하지 마라. 단타 해라, 이제. 들어오면 해라. 그리고, 얘네들은 돈 먹으면요, 차익 가세해버렸어요. 참, 우리나라도 그러면 상당히 흔들릴 수 있는데, 현재, 외국인 자본 차익에 대한 가세를 했는데, 만약 100만원 먹으면 10만원에 대한 가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 들어오니까 요번에 자본 차익 과세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겠다. 다만 배당금 받으면 그 세금 내라 10%. 요거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일일 거래대금 한도는 130억 위안 내에서 뭐 기존 방침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후광통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시장의 이슈를 전체 살펴봤잖아요. 전체 살펴볼 때 쉽게 봐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봐요. 현재. 옛날에 엔저라던가 뭐 우크라이나 변수도 있지만은 러시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악재 부분이 현재 다 노출됐기 때문에 그렇게 글로벌 시장은 앞으로는 그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흐름을 볼 때 반등 피로감이 있습니다. 미국 많이 올랐어요 애들. 근데 애들이 밀린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같이 동조화 현상 안 나타날 것 같아요. 경기가 좋고 뭐 지표가 좋은데 밀린다. 그럼 우리 거기에서 우리가 주식 매매해서 감각적으로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만한 정당한 명분이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주가가 밀릴 때 우리가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얘네들 자기들만의 잔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요 부분은 좀 우리가 큰 적은 아니고요. 금리 인상 여부인데 좀 늦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유럽을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유럽은 제가 약간 거시적인 흐름으로 그랬잖아요. 은행에 스트레스 테스트 끝났고요.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건 드라기 총재가 이제는 돈 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들도 이제 고민이겠죠. 아우씨 일본이 돈 풀어서 좀 잘 됐어야 되는데 돈 풀어서 효과도 없었다. 우리도 돈 푸는데 이제 독일에서 틀림없이도 얘기 나올 거예요. 이거 뭐 돈 풀어서 이거 효과 없는 거 아니냐? 조심하자. 그러면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근데 경제 지표는 좀 좋게 나왔더라고요. 어저께. 최근에 볼 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측면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이 글로벌 시장 볼 때 또 후광등 효과. 중국 지표는 별로 안 좋아요. 지표는 별로 안 좋은데 이 후광등 효과에 기대가 있고요. 경제지표 부진, 엔화 약세가 좀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총괄로 볼 때, 크게 흐름을 볼 때 우리나라가 그 실적이 안 좋아서 그랬지. 물론 실적은 이래들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건데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보면 되죠. 조금 올라갈 수 있다. 글로벌 시장은. 현재 뭐 큰 변수가 안 나타나는 이상은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참 옛날에 우리가 미국만 봤는데요. 유럽도 잘 안 봤었어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미국 주가만 보면 미국에 따라 동조화가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도 봐야 되고 유럽도 봐야 되고 중국도 봐야 되고 일본도 봐야 상당히 살아가면서요.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이 참 재테크도 그렇고요. 그럴수록 우리가 이제 뭐 더 빨리 그 요소를 찾아가지고 현재 그 흐름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흐름을 볼 때는요 어느 정도 글로벌 시장의 그 흐름들은 이렇게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쭉 그 요소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현재 그 해외 차트에 볼 때 바로 그 우리가 그 다우존스 많이 올랐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데 많이 빠질 때 우리가 그렇게 과거같이 동조화되지 않는다. 동조화는 어디에 되느냐 볼 때 나스닥 같은 경우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오르니까 얘네들 행보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참 격세지감을 느껴요. 격세지감이라보다도 일본 미국이 반등하는데 우리가 참 탄력이 안 붙는 거 보고 그게 뭐냐면 이제 그 격세지감 뭐냐면 중국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가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복궁 가니까 중국 사람도 보면 일본 사람 딱 하나 봤어요. 요거 들고 이렇게 들고 가는 거. 한 10명 중 10 그룹을 중국 사람을 봤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일본 목소리가 나오는데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중국 애들은 막 빨간 옷 있잖아요. 빨간 옷 입고 그냥 상당히 중국 사람들이 빨간 걸 좋아해요. 그죠? 빨간 우리나라 한복이잖아요. 그래서 빨간 그 나라의 그 옷을 입고요. 쫙 보이더라고요. 되게 다 빨간 유니폼도 빨간 거더라고요. 기업에서도 왔는데 빨간 거. 그만큼 이제 상당히 그 중국의 영향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 기차나 전철 타봐도 중국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게 이제 대세인데 어쨌든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과 당분간은 경제 지표는 따로 논다 하더라도요. 중국이 좀 경제 지표가 좋다 그러면 우리나라 빨리 반영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경제 지표가 나쁘면 하락하는데 뭐 좋으면은 거기서 그냥 우리나라가 멈춰주는 거예요.
그 중국하고 상당히 우리가 영향이 계속 커질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야 되지 않겠냐 보고요. 특히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빠져야 돼요. 일본은 전 여기서 뭐 좀 빠져준다면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정책 기반을 또 빠르게 해가지고 일본이 소비세 인하하느니 뭐 이렇게 뭐 의회 해산하느니 뭐 이런 동안에 우리가 그때 정신 차려서 또 정책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상대적인 이득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현재 뭐 유가는 70불 정도. 저도 이제 80불까지 봤는데 요게 깨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셰일가스라든가 이제 중동 뭐 이런 쪽에서 BEP 쪽이 80불이 깨지면은 상당히 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동에 이제 뭐 과거에 이제 프로젝트 뭐 발전이라든가 담수화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늦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요 부분은 좀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이것이 이제 그 유가가 하락하면서 여기서 이제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미국이 70%가 그 일반 지갑에서 나와요. 경제가. 가처분 소득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대요. 유가 인하가. 당장 효과는 안 받을 때 하더라도 이 유가 인하 부분이 가처분 소득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뭐냐면 블랙 프라이데이에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 날인가요? 뭐 그냥 한꺼번에 그냥 뭐 이제 재고 같은 거 엄청나게 싸게 팔잖아요. 이때 매출이 뭐 1년께 다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흐름을 볼 때 제가 판단하기엔 유가도 뭐 더 빠지면 이제 이거 경제가 안 좋다는 쪽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경제가 더 빠지는 말아야 돼요. 더 빠지면은 정말 경기가 안 좋구나. 그래서 이거 참 부담스러워요. 근데 지금 유가도 제가 볼 때는 뭐 태양광 있죠. 태양광. 태양광이 있죠. 또 요새 뭐 셰일가스 있죠. 뭐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가 나오니까 상당히 유가도 요새 좀 굉장히 중동도 이런 것 때문에 좀 부담감을 많이 느끼나 보더라고요. 어쨌든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현재 우리나라 그 주가 그 흐름에 있어 가지고 이제 글로벌 시장의 흐름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 특히 이제 그 종합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종합지수를 이렇게 글로벌 시장과 맞물려서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제가 요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도 반등할 때 이게 소파동이에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바로 급등은 안 해요. 왜 급등을 안 하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때문이냐면 우리나라가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바로 실적이에요. 근데 제가 요새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궁금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4, 4분기 실적이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저도 뭐 삼성전자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이 매출이 안 일어나서 이거 우리나라 큰일 났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정책이잖아요. 현대차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재 이런 환율이 올라가면서 그나마 뭐 일본과 경쟁이 있지만은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바로 내년에 국내 경기 부진 이 부분입니다. 내년에 국내 경기의 어떤 그 부진 탈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리포터 보고요. 그래서 국내 경기가 2015년에는 민간인 주도로 해서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표라던가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는 과거보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부각이 되는데 보시는 부분 우리나라 그 GDP 부분이 현재 2015년도는 예상보다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현재 뭐 분기별로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현재 그 뭐 3.9포인트 저거 민간 소비가 아까 소비를 기준으로 해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해야 돼. 설비 투자. 돈을 갖다가 벌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그 대기업들이 돈을 갖다 잠재워 묻어놨잖아요. 몇십조, 몇백조.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초이노믹스는 돈을 갖다 풀게끔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자사주 사라. 요새 뭐 자사주 뭐 사는 거 삼성그룹도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민간 부분을 해서 소비가 되는데 설비 투자가 가장 중요한데 내년도에는 설비 투자가 좀 일어날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거 보면서 이거 좀 괜찮아지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아직 소비 심리도 위축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 부담감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봤을 때 뭐 미국 경기가 회복이 되고요. 독일 경제가 조금씩 그나마 나아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뭐 이런 부분이 우리는 피부적으로 못 느껴요.
굉장히 못 느껴요. 그런데도 개선이 되고 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면은 금융자산의 상승 효과가 나면서 한국 사람들도 가처분 소득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서서히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주식 줄창직에 빠졌잖아요. 어딘가 투자해도 돈이 안 됐잖아요. 그렇다고 은행에다 하면은 뭐 실질 명목급 금리급 빼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이제 우리나라도 서서히 내년도에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요. 특히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국내의 어떤 경제 성장률 이런 부분을 볼 때 조금씩은 호전될 가능성이 이런 지표로서 우리가 확인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일단은 현재 흐름을 볼 때 너무 요새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가라는 부분은 우리가 있잖아요. 그 옛날에 이제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거예요. 우리가 3년 동안에 상당히 어두운 지금 그 통로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새벽이 올 때가 가장 어둡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힘듭니다. 샌드위치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흔들지만은 여기서 또 이런 거 부딪힘이 나면서 가격 경쟁력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그래서 뭐 최근 주가가 많이 좀 빠졌던 부분이지만은요. 일단은 현재 내년도에 어떤 우리나라 이런 가처분 소득이라든가 경제 회복 다만 이제 가계 부채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나라가 70% 정도가 자산 쪽, 그 부동산 쪽에 돈이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이 올라줘야 돼요. 부동산만 올라준다면 우리나라 이제 돈이 돌아요. 자본주의는 돈이 돌아야 되거든요. 돈 있는 사람이 써야 되고 대기업도. 그런데 아마 내년도에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를 볼 땐 좀 마음이 제가 좀 훈훈해지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길 바라고요. 자, 오늘 글로벌 주가 현재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호전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그 현재 그 경제 지표도 조금은 좋아지고 있다. 가장 큰 관건은 바로 우리나라가 이제 4, 4분기에 실적이 과연 변화가 있느냐. 이거 하나 큰 분기점이에요. 실적이 4, 4분기에 가서 환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받다든가 대변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좋아졌다. 그럼 우리나라 주가 폭등할 수도 있어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서요. 지금 현재 그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상당히 부담감은 높다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 우리가 깨부셔 보니까 별로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도 최근에 현재 이런 정부의 어떤 경제 지표보는 조금씩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밀릴 때는 이제는 서서히 주가의 어떤 매기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야 되죠. 자,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의 현재 전반적인 우리가 흐름을 좀 알아봤고요. 또 그 이슈나 이런 부분을 알았죠. 바로 지수 깨부시기 시간이었습니다. 자, 주도주 깨부시기 시간입니다.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글로벌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고 국내 현재 경제 지표 부분도 내년에는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가처분 소득이 좀 문제라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부분은 그것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줘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현재 가장 중요한 게 4, 4분기 실적이 이제 큰 분수령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먼 길은 내년도의 길은 상당히 긍정적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접근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시간 상당히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현재의 그 흐름상 어떤 그 매매 전략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그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주변적인 요소.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급이. 근데 최근 들어오면서 일단 삼성 SDS 상장 이후에 그 부분의 물량이 좀 나왔던 거지만 과거같이 환율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환율 변동 좀 크면은 그냥 물량 갖다 내버렸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환차손보다는 또 우리나라 가격 메리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2천억, 3천억씩 파는 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매도가 줄어들었다는 부분은 우리가 일말의 어떤 가능성을 또다시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관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 요건, 환율의 변동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부분, 그렇게 강하게 이런 부분은 도리어 외국인들도 어떤 때가 되면은 탐색매를 하면 관망 속에
그 다음에 탐색매를 하겠죠. 탐색매를 하다가 그 다음 이제 또 매수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또 업종별로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죠. 최근에 삼성전자라든가 수출 관련주 쪽에 얘네들이 주가는 안 오르는데도 저점에 계속 매수를 했던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시고 요번 주 전략은 좀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분할 매수입니다. 왜냐면 이게 막 추세가 변해서 주가가 막 떠면서 날아간다면은 쫓아가서 추격 매수도 무조건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그 흐름을 볼 때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현재는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조금은 이 하락 국면에서 바닥을 만들려는 이런 저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수는 요 상태지만 여기서 이제 업종 차별화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그 주가 빠질 때 뭡니까? 내수주가 엄청 떴어요. 도리어. 내수주가 더 강했어요. 여기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는 조금 제가 수출 관련주도 보자. 데이 트레이딩 하자. 바로 수익 매매 하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그 매매 전략은 이런 요소들을 살펴볼 때 분할 매수입니다. 왜냐면 주가가 가다가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거는 가진 않은데 원체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라서 대형주들도요. 코스닥은 좀 많이 좀 빠진다 하더라도 대형주들이 저점이 지나보니까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선철강 화학업종도 마찬가지고요. 증권이라 이런 거 뭐 미리 올라갔습니다. 지금 뭐냐면 수출 관련주들이 키 맞추기를 서서히 할 수 있는 위치에 오고 있다는 겁니다. 키 맞추기. 지금장이. 그래서 일단 과거에는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지만 선순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그러면 이제 업종은 아직까지는 초이노믹스 관련 부분을 좀 비중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왜냐면 수출 관련주 좀 이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올랐다가 또 뺄 때 흔들어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증권 과거에 이제 은행주까지 말씀드렸는데 은행주가 요새 조금 실적에 대한 어떤 부진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그 타이밍상 이번 주에 어떤 타이밍을 볼 때 제가 볼 때 토이니묵스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부에서 어떤 그 법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속속 어느 정도 통과되고 이것이 또 기대의 흐름들이 토이니묵스에 힘을 좀 밀어넣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종 떴다가 다시 다 밀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부동산에 어떤 힘을 실어넣을 수 있는 정책이 현재 통과되고 입안이 된 게 통과된다면 기대 심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이노믹스 관련 요번에 그 증권 업종은 실적이 좋아져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그리고 요번에 뭐 자본시장 개편하라든가 이번에 가장 수혜주로 건설 여기 뭐 은행주도 빼고 보험주도 뺐지만은 그런 쪽에 저점 타이밍을 노리자는 거죠.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요거는 약간은 수익 관련해서 조금은 좀 길게 가져가는 이러한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현재 그 수출 관련주는 좀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올랐다. 5일선과 20일선의 괴리도가 커졌다. 그러면 한번 때려주고 대사는 이러한 수익 매매 트레이더 관련 관점으로 조금은 접근을 좀 하고 나서 4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 확 변화가 나올 수 있어요. 최근에 화학업종 그 변화가 조금씩 실적이 어떤 변화도 좀 우리가 예측은 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게 검증이 되면은 주가는 엄청나게 빠졌기 때문에 또 여기서 탄력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요번 주는 초이노믹스 관련 이 부분에 어떤 초점을 두면서요. 일단 뭐 우리가 이제 뭐 상투적인 얘기지만 중소형 실적주, 배당주, 정부 정책주 이렇게 좀 보는데 제가 볼 때 뭐 일단 배당주 쪽을 상당히 많이 봐야 돼요. 최근에 연기금 쪽에서도 배당 관련해서 정부와 상당히 이런 뭐 그 회의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고 해서 배당주는 지금 뭐 연말 되면 우리가 계속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아직은 이렇게 그 변동성을 좀 수반은 하지만은 이 지수 측면을 볼 때 저는 상당히 변화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대중주의 흐름들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대중주는 뭐예요? 뭐 삼성전화 이 기족주 말고요. 우리 기족주라 그러죠. 기족주, 현대차. 이런 기족주 말고 대중주. 일반인들이 쉽게 들어가 살 수 있는 대형주라는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철강, 화학, 조선, 항공주 이런 거죠. 비싸지 않고. 그래서 아마 이 대중주의 투자 심리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수는 그렇게 매달 크게 안 올라도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다가 좀 이렇게
바란스를 맞춰주고 내수주가 바란스를 맞춰준데도 저점이 높아지면서 실은 지수 상승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지나면 수출 관련주들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수는. 그래서 저는 투자 심리는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종목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일단은 그 중소형주 하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오늘 현재 주도주 깨부시기로 또 현재 그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제가 볼 때 GKL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제 2015년도에 실적의 그 정상화 기대, 특히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정책 수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종목이고요. 특히 정부의 그 영종도 복합 카지노 부분에 리조트 단지 그 조성을 할 때 정책 수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봤을 때 영업이익 부분이 상당히 좀 그 2014년대 안 좋았어요. 여기 보시면요.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2014년대 우리 영업이익 부분을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149억. 2013년도에 191억이었어요. 상당히 안 좋았던 부분이 실적이. 근데 2015년도에는 상당히 그 140 그 영업이익 부분들이 커지는 188억 정도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부각되고 있고요. 차트 흐름을 좀 우리가 잠깐 좀 본다면요. 현재 49,600원대 쌍봉의 흐름을 좀 줬어요. 쌍봉의 흐름을 주고 여기 변곡점에서 밀려가지고 확 밀렸는데 최근 들어오면서 소파동이 이중바닥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바로 여기서 뭐 급등한다는 보다도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에 대한 어떤 기대치와 더불어서 실적이 내년도에 좋아진다면 이렇게 중소형주, 제가 아까 실적 호전 중소형주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종목군에서 하나의 부류로 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서 어떤 U자형 파동 내지는 현재 그 여기서 반등 파동이 좀 더 이어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추세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 다음에 이제 윗부분에 이제 물량 압박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지만은요. GKL도 정부 정책 수혜. 이 부분에 그 기대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약간 저 대형주를 좀 말씀드리면 대한항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대한항공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유가가 70불까지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제 시차를 두고 한두 달 정도 현재 그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좀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이요. 대한항공의 그 흐름을 봤을 때 최근 이제 한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도 3분기 영업이익은 상당히 그 기대치에 그 2,400억 정도 되면서요. 기대치를 상회할 거고요. 최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유가 그 항공유잖아. 항공유가 일단은 70불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틀림없이 시차를 두고 재무제표에 반영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원가가 인하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그 긍정적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대한항공이 또 하나의 변화가 지금 보는 게 항공우주 사업 부분이에요. 이것이 좀 변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여기 화물 쪽 택배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연말 되면요. 택배 특히 일본 중국 요우코들이요. 우리가 우리가 역직구 또 나가잖아요. 그쪽으로. 그쪽에 이제 화물 쪽하고 항공우주 산업 부분에 어떤 변화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특히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 그 흐름을 볼 때 현재 항공우주 부분에서 연간으로 볼 때 뭐 영업이익 분이 생각보다 상당히 크더라고요. 이 부분이요. 이 금액이 뭐 볼 때 영업이익이 추정치가 전체 금액 한 20% 차지하니까 이때 여기에서도 첨단 산업인데 여기에서 어떤 그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볼 땐 상당히 그 긍정적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2015년도에도 현재 한 1,100억 정도 예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볼 때 대한항공도 어느 정도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게 경기 민감주입니다. 뭐 경기 민감주라고 우리가 볼 수는 있겠고요. 경기가 살아나고 또 지금 현재 그 유가 부분이 아직은 70불대에 머무른 것이 이제 내년도라든가 이 부분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대한항공 차트 한번 볼까요? 지금은 쫓아가서 한번 약간 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 그 갖고 계신 분은 또 제 얘기도 잘 들어야죠. 지금 현재 요거 짧게 본 겁니다. 그건 이제 약간 그 1년치 정도 되는 건데요. 그동안엔 주가는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려왔던 부분이고요.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그 파동이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정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기서 이거 괜찮냐 이렇게 보면 지금은 아니라 눌림목 줄 때. 근데
이런 파동이 커질 때 사람 눈에 보이는 겁니다. 펀드 매니저한테 보이고 외국인들한테 보이는 겁니다. 이때는 잘 몰라요. 가는지 안 가는지. 근데 이제 파동이 커지면서 여기서 물론 이제 내렸습니다. 여기서도 내릴 수도 있겠지만 내리면 누군가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바로. 여기서 에너지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는데요. 장대 양봉이 연달아 나타나더라고요. 그 눌림목을 주면은 과거에는 확 빠져서 가는데 이럴 때는 물론 눌림목을 찾아야 돼요. 눌러줄 때 사야 되는데 이런 장대 양봉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이제 추세 전환의 변화를 신호를 좀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죠. 밀어주면 사셔야죠. 쫓아가서 하면 안 되겠죠. 또 거래량 부분이 그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평균 거래량이. 그래서 이게 이제 짧게 우리가 이제 보면은 현재 많이 오른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제 주봉상 보시면은 상당히 위에서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가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치 이런 부분이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현재 그 흐름을 볼 때 그 원유가 하락 부분은 상당히 이 기업에 긍정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자, 우리가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증시를 좀 깨부셔 봤고요. 그다음 주도주 깨부시기. 주도주는 아직까지는 크게 안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선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재 시장은 변동성은 높다 하더라도 시장의 내면적인 흐름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시장은 항상 옳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그 여러분들과 시장 흐름 어떤 변수가 또 나타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측과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뭐 저는 긍정적으로 이번 주에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접근을 좀 하시고요. 뭐 이런 종목들은 눌림목 때 보시는 이런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상당히 날씨가 춥습니다. 저도 아주 감기 이런 부분에 상당히 주변 사람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일단 주식 시장은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을 좀 챙겨주시면서요. 또 주식시장에서 이제 또 수익을 많이 얻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Quick, quick.